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이번 롯데케미칼 1탄에 이어서 롯데케미칼 2탄을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1탄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해 봤습니다. 스프레드 같은 것 얘기도 했고요. 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말씀드려 봤다면, 이번 2편에서는 좀 종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재무적인 분석을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금 흐름은 조금 이따 보고요. 이 롯데케미칼의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그래프로 보게 되면 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가끔은 숫자 말고 바그래프로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매출액, 그러니까 외형적인 볼륨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업황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았어요. 한 분기당 6천억, 5,900억, 거의 6천억이죠. 2,80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조 한 2, 3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큰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그리고 또 매출액은 4조, 4조 하면서 실제로 1년 동안 거의 약 한 18조에서 20조 가까운 매출을 내는 그런 거대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장 최근 3분기에는 4,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재무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손익 정도는 이 정도로 보고요. 손익은 끄고, 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분기적으로 최근 2022년 3분기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플러스입니다. 즉 차입금을 조달한다든지 회사채 발행, 주식 증자, 자기 주식 처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투자는 그래도 계획대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회사가 돈은 못 버는데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장 외부에서 자꾸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네, 근데 반면에 이런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때가 이제 호황기였으니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 5천억 이상 되는 현금 흐름이 분기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일부 한 2,900억 정도 되는 돈은 빚을 갚는 거죠. 네, 차입금 같은 거 상환하고요. 회사채를 다시 상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건전한 회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많으면 훨씬 좋겠죠. 돈 더 많이 벌어서 빚 갚고 투자도 열심히 하는 이러한 형국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가장 최근 분기의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이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이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2년 들어서 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데 그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수급 구조를 보면 9월 말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꾸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냥공부 그 재생 목록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개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다가는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 수급이 늘어나고 있을 때, 요럴 때 주가 흐름도 싸고, 요럴 때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 수급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재무 구조 안 좋은데 수급이 안 좋아진다는 건 그냥 회사를 망할 것을 예상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빨리 도망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네, 행여라도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롯데케미칼이 망할 회사는 아니다. 뒤에 롯데라는 큰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또 이러한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 사이클이 이제는 하락 국면을 좀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제 상승 사이클을 예상하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쌀 때 당연히 매집을 해야겠죠. 자, 또 이제 롯데케미칼 쪽에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사실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을 계산할 때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을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면 그 해당 한 주당 가격이 주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자라는 게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 분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전체적인 주식 가격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떨어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구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상증자가 결정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11월 18일 날 이 유상증자 발표가 났는데 그때가 요때예요. 네, 확실히 이 주가가 팍 하면서 개파락을 한 모습 볼 수 있죠. 근데 웃긴 건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쭉 하더니 전 고점을 살짝 돌파했고 또 이 이후에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좀 시장이 안타깝지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단 이 롯데케미칼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진폭은 어느 정도 박스권이고 또 뭐 일시적인 어느 정도 형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있고요. 자, 이 유상증자라는 말씀 제가 드린 이유는 결국엔 유상증자라는 것이 결정이 됐을 때 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상증자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행보가 갈리게 돼요. 이 이후에. 사실 이 운영자금 조달을 해서 이 사업체를 더 키우고 미래에 아주 유망한 먹거리를 찾아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또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한다고 하면 솔직히 주식 투자한 주주 입장에선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이 주식 흐름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운영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다든지 특정한 이렇게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이렇게 뭐 조달한다면 그것은 네,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는 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케미칼은 이 전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장기적으로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엔 단기적으로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는 말은 결국엔 여기에서 자금 조달하는 목적 중에 이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이 목적의 자금보다는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이는 목적이 더 강했다라는 건데요. 이 운영자금 쪽은 롯데건설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거죠. 같은 계열사 좀 회생을 위해서 이 어려운 건설 업황 시기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뭐 석유화학도 사실 어려운데 뭐 도움을 줄 네, 여유는 있나 보네요.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하는 건 일진 머터리얼스라고 하는 네, 동박 생산 업체 국내 2위인데요. 그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2조 7천억 자금 중에 일부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진 머터리얼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 이 동박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국내 2위의 업체예요. SKC가 1위고 일진 머터리얼스가 2위입니다. 근데 유상증자의 목적 중에 약 6천억 넘는 돈이 이 일진 머터리얼스를 인수하는 데 쓰였고
사실 이 일진 멀터리얼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쪽, 이 동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리 호일인데 배터리 쪽에 쓰이는 전도체죠. 이 동박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만 치중되어 있었던 사업 구조를 앞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확장하면서 회사의 볼륨을 키워나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하는 아주 원대한 비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석화 업종의 타 경쟁사들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유화, 뭐 여천 NCC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들은 아직도 이제 사업이 계속 그 석유화학 업종에 계속 좀 국한돼 있죠. 근데 이제 롯데 이 케미컬이 좀 다른 업종으로 지금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이런 노력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진 머터리얼스 인수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SK가 원래 1위를 잡고 있었는데 SKC가 롯데가 이제 2위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게 됐다. 그래서 동박 패권 경쟁이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일진 머터리얼스를 롯데케미칼이 2.7조에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에는 상당히 좋은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재무적으로도. 뭐 말씀드리면 일진 머터리얼스가 2022년도에 매출이 지금 9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9천억 이상 내년에는 1.1조 정도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진 머터리얼스 시장 컨센서스가요. 이제 롯데케미칼 쪽으로 흡수가 되면 그 1.1조라는 매출액이 롯데케미칼 재무제표에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제 영업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업이익도 또 롯데케미칼 쪽에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한 약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플러스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재무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실제로 일진 머터리얼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2위 또 해외로 보면은 거의 4위였던 회사예요. 그만큼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아주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었던 국내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롯데케미칼이라는 좀 더 큰 기업이 인수하게 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 쪽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살짝 곁다리는 걸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지분 투자를 통해서 동박시장에 우회 진출은 해 있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M&A에 대한 의지가 컸고 이번 거래까지 성사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플러스된 일진 머터리얼스의 또 동박 생산 능력이 더해지면 실제로 국내 1위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의 캐파가 된다고 하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더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2025년까지는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 국내 국제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또 부분이 요 인수 시기가 참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SKC가 공급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이 올해 말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급 물량 중에 그 거래처죠. 거래처가 LG그룹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SKC의 가장 큰 고객인데 여기가 2022년을 기점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이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거예요, FA. 그럼 이 물량을 결국은 또 누군가 먹기 위해 달려들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SKC가 경계하는 그 집단은 이 롯데케미칼, 일진 머터리얼스를 인수한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래서 2위 플레이어가 지금 후발주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영업할 것인데 기존에는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었던 일진 머터리얼스였는데 이제는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 그 비율을 많이 늘리고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100%의 물량 기존의 계약이 SKC로 돌아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격 경쟁이 붙겠죠. 그러면 SKC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은 또 이제 롯데케미칼 쪽으로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은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 캐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조금 무리해서
업황도 불황이고 재무 구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유상증자까지 동원하면서 일진 머터리얼스를 인수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주 싸게 내려와 있는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쭉 한번 뭐 재무 부분이나 앞으로 뭐 인수 또 유상증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 얘기만 해도 한 15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탄에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거시적인 부분 같이 봐주시면, 네, 큰 그림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쭉 작은 그림까지 들어가는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